어, 오늘은 주택관리사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20년도 4월 24일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소식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관리 자격증이 좀 더 쓰일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예전에는 자격증만 따면 거의 취업이 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만으로는 그 취업을 했을 때 얼마나 유지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취업하기는 예전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취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몇 번 다니다가 아유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신다면 취업은 되지 않겠나. 취업이 되고 그 취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자기 수입이 되느냐, 그게 전망이겠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좋은 곳은 이미 경력자 분이시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그곳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리가 난다는 것은 좋은 자리도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데는 좋은 자리는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이나 경력자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생각해요. 좋은 곳이라는 것은 관리 자체가 용이하고 연봉이 좀 많고 그런 데가 좋은 곳이겠죠. 그런 곳은 좀 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좀 적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열악한 곳에 아무래도 근무를 처음에 한다는 얘기인데, 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열악한 곳에 근무를 해야 될 순리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자꾸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열악한 곳이 잔재하겠죠.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이제 얼마나 그걸 유지 관리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 시설 관리 쪽은 소방, 전기, 물탱크라든가 뭐 이런 시설 전반적 시설 관리 쪽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잘 알아야 되느냐. 전기면 전기 기사님들처럼 뭐 전문가적인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전기에서 뭐뭐 중요하다 정도는 알아야 되고, 승강기도 뭐가 어떤 것들이 핵심 부품이고 또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좀 든다 정도라든가, 아니면 소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 뭐 감지가 오류 났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부분 어떻게 수신기하고 연동이 돼서 어떻게 정리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가 물이 잘 안 내려간다든가, 싱크대 같은 곳에 뭐 고장이 나서 좀 문제가 있다든가, 또 센서 등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현관에 센서 등이 잘 뭐가 좀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영상들을 제가 뭐 이렇게 현장에서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제가 화장실이 됐든 또 뭐 센서 등이 됐든 아니면은 뭐 소방, 전기, 승강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좀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설 관리 쪽은 처음에 당연히 그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근무하시면서도 공부하셔야 되지만은 근무하시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자꾸 탐색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정도는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기사님이 뭐 전기 일 같은 것은 항상 뭐 대행을 하든 뭐 직접 상주를 하든 그런 기사님들이 다 있는데 내가 왜 전기를 많이 알아야 되냐, 그렇게 혹시 반문하실 분이 계실런가 몰라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게 되면은 그 수장이잖아요. 장이기 때문에 결제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 소통이 좀 돼야 되잖아요. 결제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전기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승강기 쪽도 핵심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원리가 어떻게 돼 있고 또 부품의 명이 뭐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승강기 기사분이 뭐 점검하러 오셔 갔다든지 승강기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체 우리 아파트 승강기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있는가라고 대화를 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물론 다 믿고 맡겨야 되지만, 또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직업에 성실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타협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바로 주택관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설 쪽에는 틈나는 대로 자꾸 공부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열악한 환경에 진입을 하실 때 그 우리가 전기 이 기능사, 좀 어렵지 않은 시험이죠. 물론 시험은 좀 쉬운 게 없습니다만은 가벼운 전기 기능사 시간이 되신다면 또 그런 자격증도 또 도전도 해보시고, 또 소방 관련 이 좀 쉽게 좀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공부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것도 같이 따 놓으시면 우리 주택관리사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알아도 또 좀 접하면 또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 놓으면 상당히 좋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또 면접 볼 때 저 사람은 어떻지라는 것도 보지만 저 사람이 가서 시설물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력이 없다 보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파트마다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면 면접에서라든가 아니면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대표분들이 어떤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 시설물에 대해서 내가 뭐 공부를 뭐 틈나는 데 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주택관리사의 몫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택관리사 취업하셔가지고 보통 6개월을 유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7, 80%라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 취업을 하셔가지고 10분이서 뭐 한 7, 8분이 그냥 뭐 적응을 못하고 나오신다. 이거 참 쓴 얘기입니다. 그만큼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일반 시설 관리 쪽에도 상당히 있지만,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평소에 그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보면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알 거예요. 주위에서 살아오면서 조금 내가 인간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지 아니면 좀 좋은 편인지 뭐 이런 것은 좀 본인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자격증을 따신다면 그 부분이 그 중요하다. 그 인간관계는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진입을 하신 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디 아파트에서라든가 어디 건축 관리하면서 그만둔다는 것은 본인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만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만둔다는 것은, 쉽게 해서 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설 관리 쪽도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쪽이 좀 안정된다면 나머지는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인간관계를 제가 아주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흔히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고정관념을 좀 갖지 마시고 열린 사고로 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거를 내가 지향점으로 삼고 내 주택관리사로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그 동대표 분들하고 잘 타협해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 아닙니까? 그게 또 두 번째 얘기인데, 그 두 번째 얘기 어떻게 보면은 시설 관리 쪽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설 관리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더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 사는 곳에 우리가 관리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 상대방들을 어떻게 잘 설득시켜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갈 것인가는 적극적으로 리더할 때 그 아파트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또 오랫동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크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주택관리사 전망은 상당히 앞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전망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씩 접해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인과관계가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바꿔지기 힘들죠. 그렇지만 직업으로서 이걸 내가 내 자신이 또 접한다면 좀 바뀌어서라도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직업이니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성은 바뀌기 힘들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일을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타고난 성향도 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꿔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이 전망이 어떤가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기 탐색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 전망이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밝은 미래가 있다.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자격증만 따고 내가 이렇게 근무를 그냥 잘 되겠지라고 이렇게 대충 흘러가듯이 생각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조금 내가 나름대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전망을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설관리 쪽 영상을 제가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설관리 쪽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2020년도 들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의 전망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